안녕하세요. 레디예요. 화장품의 관리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33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끝났죠. 여기 화장품 관리 두 번째 부분도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 강에서부터는 조금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화장품의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화장품 용기는 내용물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물에 따라서 적합한 용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를 잘못 써서 화장품의 그 내용물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전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능성으로서 사용상의 기능이나 사용상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죠. 특히 어린이 용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안전 용기 포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제 앞으로 다루시게 될 때 꼼꼼하고 상세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화장품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성, 디자인, 상품성 및 실용성의 판매 촉진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기를 예쁜 걸로 디자인을 잘 했었으면 소비자들로부터 하여금 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 화장품 용기는 또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용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의 용기의 종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이 굉장히 익숙한 용기들도 있으시죠.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폐 용기 같은 경우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기밀, 밀봉, 차광 이 네 가지 용기의 종류와 특성들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 화장품 용기의 기본 조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용기를 취급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보존을 해주는 상태니까 그 보존 상태에서 이게 어떤 식의 그 용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밀폐 용기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 고형, 고체적, 고체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밀폐 용기라고 합니다. 밀폐 용기. 이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고형, 고형의 이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게 안 되는 게 밀폐 용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밀 용기 보시겠습니다. 기밀 용기는 액상이 들어가죠. 액상 또는 고용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의 손실, 풍화, 조회로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예요. 기밀은 액상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밀이 더 잘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밀 용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밀폐 용기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럼 기밀 용기를 쓰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밀봉 용기로 가고 있습니다. 밀봉은 이제 기체까지 가요. 기체 또는 미생물. 이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를 밀봉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밀 용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화장품이 이건 반드시 기밀 용기를 써야 된다. 그랬을 때 밀봉을 쓰면 안 되느냐? 당연히 아닌데,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기밀 용기로 규정되어 있으면 밀봉을 써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더 많은 것들을 막아주는지를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밀폐, 기밀, 밀봉.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순서대로 외워놓으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차광 용기예요. 차광은 말 그대로 광을 막아주는 거예요.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들이 차광 용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화장품 용기 시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이게 무슨 시험 방법인지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참고적으로 굉장히 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이 부분도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화장품 용기 시험 방법은 단체 표준에 의한 시험 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단체 표준이 뭘까요? 단체 표준 하면 이게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바로 이 단체 표준에 의한 시험 방법입니다. 자, 먼저 그럼 내용물 감량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내용물 감량 시험 말 그대로 내용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런 건데 특히 마스카라 같은 그렇게 쉽게 휘발되는 충전물들이 있죠. 그거의 건조 감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내용물 감량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압 누설 시험이 있어요. 감압 누설 시험. 이거는 정말 압력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는가. 그래서 스킨이나 로션 이런 것들이 내용물을 담는 용기에 막에나 패킹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밀폐가 되어 있는지 그 밀폐성을 측정해주는 시험이 감압 누설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용물에 의한 용기 마찰 시험. 마찰이죠. 마찰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찰을 측정할까요? 그 내용물에 인쇄 문자나 뭐 증차, 코팅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용물에 의한 마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이 시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 변형 시험도 있죠. 용기 변형 시험. 그 용기하고 내용물이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용기가 수축하는지 팽창하는지 또는 탈색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시험이 용기 변형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 용기 내열성 및 내한성 시험을 보실까요? 네, 내열하면 열이고요. 내한은 이 차가운 거죠. 그래서 용기를 구성하는 각종 그런 소재들 내열성, 내한성을 측정하는 시험을 용기의 내열성 및 내한성 시험이라고 하고요. 유리병 표면 알칼리 용출량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 환경이 고온 다습해졌을 때 그 유리병 용기를 가만히 이제 그런 환경에 뒀을 때 그 발생하는 알칼리화 변화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표면 알칼리 용출량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리병 내부 압력 시험을 볼까요? 말 그대로 유리병 그 용기 안에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압력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내부 압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유리별 열 충격 시험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 그 유리병의 내구력을 측정해주는 시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펌프로 가볼게요. 펌프 누름 강도 시험. 펌프가 어떤 형태인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뽁뽁 누르는 거. 그래서 누름 강도 시험은 그 화장품을 펌핑했을 때 그 버튼의 누름 강도를 측정해 주는 거고요. 분사 형태 시험은 이 그 펌프 용기의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분사 패턴을 파악해 주는 시험이 바로 펌프 분사 형태 시험법입니다. 이 시험법들은 모두 단체 표준에 의한 시험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험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내용들은 너무 읽기만 해도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법, 요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용기 시험법 4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낙하 시험법이 있어요. 그 용기가 떨어졌을 때, 낙하했을 때 파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시험법을 낙하 시험법이라고 하고요. 크로스커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용기로 쓰이는 유리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코팅막 또는 도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용기에 잘 밀착되어 있는지 그 밀착력을 측정해 주는 게 바로 크로스커트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접착력 시험을 볼게요. 접착력. 뭐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용기에 그 인쇄된 문자나 코팅망을 이렇게 씌웠을 때 그게 얼마나 잘 접착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접착력 시험이고요. 마지막은 라벨 접착력 시험이에요. 그 라벨은 이제 스티커, 라벨 형태 그런 것들이 용기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시험이 라벨 접착력 시험입니다. 자, 화장품 용기까지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거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이에요. 이 개별사항은 다음 강의에서 너무 많아서 다음 강의에서 같이 살펴보고요. 여기에서는 공통사항, 공통주의사항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부작용을 막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또 우리와 같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모두에게 굉장히 보호가 되는 그런 문구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이 공통사항은 1차 및 2차 포장에 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들.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1차 포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어떤 것도 있었죠? 네, 화장품의 제품명 있었죠? 그리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반드시 필요했고요. 사용기한, 네, 까먹지 말고 꼭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번호 필요했고요. 또 전성분 표시제 있었죠? 전성분 해야 되고 용량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통사항은 모든 화장품에 이게 다 기재가 돼야 되고 개별사항은 이제 그 해당되는 화장품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통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의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이 내용이 반드시 전체 공통사항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이거 사람들이 상처 있는데 화장품 안 쓰는데 또 혹시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또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네,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다 상식적으로 알아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네,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방지하고 또 미연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이 주의사항 문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히 공통사항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두 가지의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하나 보관과 취급에 관련된 주의사항 세 항목으로 두 개,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저하고는 개별 사항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꼭 암기하셔야 할 용기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주의사항, 항목들 그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시크릿 노트에 필요한 사항들 잘 적어서 공부를 하시면 네, 공부가 아주 쉽게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